자, 그 다음에 3번. 요게 이제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자, 누전 차단기에 ELB1과 ELB2가 불필요한 동작을 하지 않기 위하여, 전격 감도 전류를, 몇 mA 범위의 것을 산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이 내용이죠. 자, ELB의 전격 감도 전류. 요게 이제 요 부분이 감도 전류라고 보시면 돼요. 감도 전류인데, 요 감도 전류가 뭐냐면 동작 전류죠. 동작, 인지 전류라고 할게요. 인지 전류라고 할게요. 그러면 당연히 요 부분은, 자, 요 부분은 뭐가 돼야 돼요? 부동작 요소가 돼야죠. 부동작 전류. 부동작 전류가 돼야 되겠죠? 예, 그래서 요 부동작 전류가 아까 얘기했듯이, 건전 피더 전류의 몇 배다? 예, 2배다. 곱하기 2배다. 이렇게 구하면 되고, 자, 요 감도 전류는 무슨 전류에? 지락 전류에, 자, 우리 요 감도 전류, 동작 인지 전류, 동작 전류는 바로 뭐다? 예, 지락 전류의 3분의 1배다. 그래서 지락 전류의 3분의 1배의 전류의 동작이 되어야 한다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자, 지락 전류를 저희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저희가 지락 전류에 대한 식은, 자, 여기가 원이에요. 이거 숫자가 좀 잘못됐는데 이거를 살짝 지울게요. 지우개로 지우고 여기가 원이 돼야 됩니다. 이 원. 자, 이거 원. 자, 그래서 ELB1의 지락 전류는, 자, 중요한 게 아까 얘기했듯이 요 C에 무엇이 들어가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다시 앞에 그림으로 가면, 자, 그림으로 잠깐만 갈게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자, 부하 1의 지락이 발생이 되면 이 지락에 대한 부하 1에 대한 전류는 첫 번째 어떤 전류가 나온다? 바로 요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거. 요 전류 하나, 그리고 요 전류 하나, 예, 그리고 요게 이렇게 들어가겠죠? 요게 바로 뭡니까? 1차 측이나 부하 측, 무슨 전류? 지락 전류가 되는 거죠. 부하 1번에 대한 지락 전류가 되는 거죠. 이렇게. 예, 그래서 부하 1에서의 지락 전류는 요 3개의 전류가 들어가야 되니까 요 3개의 대한 C0 한상 기준 C1, 예, 그리고 여기가 CL1이잖아요. 이렇게 3개가 더해져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그 3개를 다 더하게 되면, 자, 앞에서 저희가 예, C0, 자, 이거는 출력 측 전원 접지용 우리 커패시턴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요게 얼마가 됐냐면 요게 저희가 아까 얘기할 때 요걸 6으로 잡았나요? 6 마이크로패럿. 예, 그리고 요게 0.1이었고요. 요게 0였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요거를 다 더해 주시면 되겠죠? 예, 그게 바로 요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 10의 마이너스 6승하고 한상 기준이니까 한상 기준에 대한 전압을 집어넣으면 0.796620 정도의 암페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796.62mA. 자, 이거는 이미 구해져 있어요. 어디서? 앞에서 조건으로 줬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796mA라고 하고 식을 주어졌잖아요. 자, 이게 이미 앞쪽에 다 주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 앞쪽에 다 주어져 있으니까 이걸 왜 구했냐? 바로 앞쪽에 주어진 그 값이 어떠한 식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하는 과정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얘를 796.62mA로 집어넣어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796으로 집어넣어서 그 값에 3분의 1을 하면 265.54인데 얘가 결국에는 무슨 전류가 되는 겁니까? 바로 동작 전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ELB1의 동작 전류는 이렇게 나오고요. 자, ELB2도 마찬가지로, 자, 요 C값을 구하는 게 중요합니다. 요 C값. 그러면 요 C값은 위에 거랑 똑같이 우리 전원 측에 의한, 예, 전원 측에 의한 우리 콘덴서 연결되어 있다 그랬죠. 그게 아까 우리 여기 얼마 6이라 그랬고요. 예, 그리고 요게 바로 라임 필터. 그러면 라임 필터가 아까 여기 이것도 0.1이었죠. 0.1. 그리고 아까 우리 요 부하 측까지에 대한 선로. 그러면 얘가 얼마다? 0.2 해서 얘를 구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걸 구해 주시면, 자, 그 값이 지금처럼 요렇게
더해지는 꼴이 되고 10의 마이너스 6승하고 요거 한상전압 똑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요게 얼마? 0.822739A 하니까 822.739mA가 됩니다. 그러면 이때 ELB2의 동작 전류는 자, 요 동작 전류는 요 822.739mA의 3분의 1을 곱해준 꼴이 되니까 274.246mA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아까 우리가 2번 문제에서 피더 전류를 구했단 말이에요. 그쵸? 예, 피더 전류를 아까 ELB2의 피더 전류를 이렇게 구해냈단 말이죠. 그러면 요 피더 전류에 곱하기 2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자, ELB2는 자, 피더 전류 여기 먼저 볼게요. 자, ELB2의 부동작 전류 요건 이미 다 구했으니까 39.718 곱하기 2를 해서 78.356. 그래서 ELB2의 전격 감도 전류는 78.36에서 278.6mA가 된다. 이렇게 답이 나오게 돼 있고요. 그리고 ELB2가 지락됐을 때 자, 이렇게 ELB2가 지락되었을 때 ELB1의 건전 피더 전류는 당연히 똑같은 식이 되겠죠. 이게 바로 뭡니까? 라인 필터. 아까 0.1이었고요. 그 다음에 얘는 0으로 잡잖아요. 주어진 대로 그대로 푸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이제 주어져 있는 게 지락된 지점에서의 우리 대지정전 용량이 만약에 뭐 0.0이었고 지락이 되지 않을 때가 0.2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서로 교차해 가면서 이렇게 풀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되는데 그런 내용들이 별도로 주어져 있지 않으니까 안에 주어져 있는 내용을 가지고서 풀어야 돼서 약간은 좀 억지스러운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근데 뭐 어쩔 수 없이 주어진 거 가지고서 우린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면 얘도 똑같이 요거 상점 이게 처음에 어렵지 다 비슷비슷한 내용들만 계속 나옵니다. 예, 그래서 요게 얼마 나온다? 0.01306A가 돼서 13.06mA고 여기에다가 곱하기 1을 합니다. 13.06에다가 곱하기 1을 하면 26.12mA가 나오겠죠? 그래서 26.12 자, ELB1은 자, ELB1의 전격 감도 전류는 26.12에서 265.mA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예, 같이 좀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게 답이 됩니다. 자, 앞에 나왔던 요 풀이들 보시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아까 얘기했듯이 요 C가 무엇이 들어가 있지를 잘 고려하셔야 돼요. 여기도 C가 무엇이 들어가 있지. 그리고 여기서도 C가 무엇이 들어가 있지 항상. 예, 그래서 요 C 들어가는 것만 잘 고려하시면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 문제가 한쪽이 제로고 한쪽이 0.2가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 이제 대지 정전 용량이 그 얘기는 한쪽이 지락이 됐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지락이 됐을 때 예, 부동작 전류를 구하라. 아니면 우리 어디에서의 바로 ELB1에서의 뭐를 구하라? 전격 감도 전류를 구하라. 이런 식으로 나왔다 그러면 조금 더 문제가 매끄럽긴 한데 이 문제는 어찌됐든 간에 똑같이 이렇게 나왔던 적이 있으니까 두 번 나왔던 적이 있으니까 이렇게 풀이를 좀 해주시는 것을 권고해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ELB 차단기 시설 예에 대한 다른 빈칸에 오세모 네모로 표현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150V 이하인 장소 이렇게 보면 이거 우리 다 배웠던 거잖아요. 설비 시간에. 자, 150V 이하인 장소에는 건조한 장소 그리고 습기가 많은 장소 그리고 우선내. 자, 우선내는 옥측이잖아요. 자, 우리가 집이 이렇게 있으면 자, 이렇게 집이 있다라고 할게요. 그럼 이 집에 뭐가 됐든 간에 비가 맞지 않게끔 우리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비를 맞지 않게끔 하는 이러한 장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여기를 이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사람이 요 안쪽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렇게 사람이 왔다 갔다 해서 비가 안 맞게끔 하는 이렇게 길이 나져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길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우선내라고 보시면 돼요. 우선내. 예, 우선외는 요 비가 맞지 않은 그러니까 이 비를 이게 막아줄 수 없는 공간이 이제 공간 밖에. 그래서 요 부분을 우리가 옆이라 하더라도 요런 것들이 비를 막을 수 있는 이런 장소가 없는 예, 이런 곳들. 여기에 사람이 있다. 그러면 요 비 흠뻑 맞잖아요. 이거를 우리는 우선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옥측이라 하더라도 우선 내가 있고 우선 외가 있는데 만약에 우선 내에 뭐 전기 시설물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별도의 별도의 분기형 ELB를 시설할 필요가 없다. 즉 전용 ELB를 시설할 필요가 없고 어디에 있는 옥 내에 있는 ELB를 가지고서 같이 사용하면 된다. 이런 의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선 외, 즉 비를 피하거나 막을 수 있는 장소가 아닌 경우 옥측이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비가 들이칠 수 있는 바람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비가 충분히 들이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장소에 자 뭐를 사용하면 자판기라든가 또는 뭐 우리 아이스크림 파는 이런 자판 같은 것들 있잖아요. 또는 뭐 그 기타 별도의 기계 기구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뭐다 ELB를 단독으로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당연히 옥 외에서도 권장하고 대신에 주변에 물이 있어 물기가 충분히 이렇게 젖어 있는 장소에서는 무조건 시설해야 된다. 이런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150kV를 초과하고 300V 이하인 건조한 장소에서는 자, 만약에 그 장소가 주택가다라고 하면 무조건 ELB 설치해. 주택가가 아니면 생각해봐. 이런 뜻이고요. 습기가 많은 경우에는 무조건 설치해야 되고 우선 내는 항상 보다 옥내에 있는 ELB를 같이 사용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옥측인데 우선 외에 있는 경우에는 뭐다? ELB를 반드시 시설해야 되고 옥 외일 때도 ELB를 시설해야 되고 물기가 있는 장소에서도 ELB를 시설해야 된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 잠깐만 한번 다시 보시면 자, 이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동그라미는 뭐다? ELB를 반드시 시설해야 된다. 이거는 뭐냐면 옥 외에 있는 장치에 단독 ELB를 설치해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모는 주택의 기계기구를 시설하는 경우 누전 차단기를 시설해야 된다. 그 장소가 주택인 경우에는 건조한 장소라 하더라도 사람이 닿을 우려가 있으니 ELB를 시설해라. 이런 뜻이고요. 아까 얘기했던 네모, 이 네모는 뭐다? 주택, 구내 또는 도로에 접한 면에 룸 에어 컨디셔너 또는 아이스박스, 룸 에어 컨디셔너가 이제 흔히 말하는 에어컨, 그리고 아이스박스 진열자,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아이스크림, 자판 같은 거. 그 다음에 자동 판매기, 우리 자판기, 그리고 등의 전동기 부품으로 한 기계기구.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옥층 옆에다가 이런 거를 두고서 판매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우리 마트라든가 아니면 어디 뭐 편의점 같은 데 보면 아이스크림 같은 거 밖에다 이렇게 딱 해놓고 하고 위에 이제 캐노피라고 하나요? 이렇게 비피할 수 있는 거 이렇게 해놓잖아요. 그런 장소에서 만약에 220V를 사용하는 경우 자, 이렇게 우선 내 220V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뭐다? 비를 피할 수 있다 그랬죠? 그렇게 피하는 장소가 명확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안에 있는 옥 내에 있는 ELB로 동작될 수 있다. 이런 뜻이고 만약에 이 비가 내리칠 수 있는 그런 장소에 220V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전용 ELB를 시설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조금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자, 여기까지가 자, 오늘 저희가 가져온 문제인데 이거는 좀 어렵죠? 이게 좀 문제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 ELB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은 나왔다 그러면 웬만해서 다 틀리고 오시는 문제라 웬만하면은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좀 어느 정도 여유, 그러니까 마음의 여유도 있어야 돼요. 이게 시간적인 여유만 있어서도 안 되고 마음의 여유도 있어서 좀 어느 정도 본인이 이제 공부 좀 했다 하시는 분들이 마지막까지 보고 가시는 문제 중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공부를 해주시면 아마 이제 혹시라도 내가 다른 데서 실수할 때 이런 문제가 좀 메꿔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되잖아요.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서 공부를 해주시면 어려운 문제라 하더라도 뭐 좀 봐야 될 이유들이 좀 많이 생기고 이런 문제는 또 한번 다시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나오고 나서 그거 공부할 걸 하는 것보다 미리 좀 어렵더라도 조금 알아두시면서 공부를 해주시면 충분히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뭐 간단한 질문이 있으면 저희가 댓글 웬만하면 개방해 놓으니까 밑에다 댓글 좀 달아주시고 아니면 뭐 좀 긴 질문 같은 경우에는 저희 카페 같은데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에 오셔가지고서 말씀 주시면 그거에 대한 답변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얘기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문제를 가지고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